윤태곤의 뉴스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죠, 오늘? 예, 그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차원이에요. 오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외교부하고 법원이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어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예.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본질에 대한 거죠. 검찰이 이제 외교부 국제법률국 동북아국 기획조정실 등의 검사하고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그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하고 법관 해외 공간 파견 관련 기록을 확보했어요. 예. 맞바꾼 걸로 의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행정처 문건 중에 그런 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해서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거나 뭐 개인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 별 판단에 담은 문건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법관을 어떻게든 좀 외국 그 대사관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관들을 해외 공간에 좀 많이 파견하고 싶은데 그건 외교부가 협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럼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계속 질질 끌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걸 거래했다. 그렇죠. 그 의혹인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예, 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 죽음 등 이른바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2012년에 피해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줬어요. 최종 승소한 바가 예. 있었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재상고심을 올렸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아하. 지금 2018년이니까 6년 된 거죠. 6년이나. 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외교부는 2016년 11월에 그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의 의견서를. 그렇죠. 아하. 또 법원 행정처는 지난해부터 2013년부터 작년까지 판사 해외 공간 파견을 꾸준히 늘려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주일 대사도 지냈는데 강제징용 소송의 파기환송을 기대할 것이다. 이런 또 문건도 나온 게 있고요. 그 정황상은 서로 이렇게 맞바꾼 게 맞네요. 그러니까 정황은 이제 앞뒤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항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 환심도 사고 또 이제 외교관 그 판사들도 외국에 많이 보낼 수 네. 있는 것 네. 하고 또 외교부는 어쨌든 뭐 이 일이 이제 커지는 것을 계속 싫어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고받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압수물을 분석해서 외교부하고 법원 행정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주고받았느냐, 또 이게 실제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압수수색의 목적인 거죠.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장이 외교부하고 법원에 대해서 둘 다가 청구가 됐어요. 아하, 양쪽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 영장은 또 기각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 외교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실하고 그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자, 네. 그럼 법원은 이제 어떤 이유를 대서 기각을 했느냐?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리고 제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새로 나온 게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써 있어요. 판단에 네. 쓴 내용이에요. 그거는 새로 추가된 그 법원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일개 심의관 문건대로 대법관이 따라 하느냐? 그렇죠. 안 그렇게 그랬을 보기 것이다. 어렵다. 예. 참 보기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밝혀지는 사실들은 모두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이제 시나리오 쓰고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예. 그 심의관이라는 사람이요. 예. 물론 이게 법관은 법률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재판도 그렇고 영장 발부도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뭐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장 보고 영장 전담 판사한테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라고 명령해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건 또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또 영장 발부를 기각한 판사님이 뭐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나는 이러저러하게 해서 기각했다. 이러지도 예. 않을 거고. 예, 예.
아마도 영장 청구를 받은 이제 판사는 대한민국 대법관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각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폈죠. 과연 그 논리가 지금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의심이 점점 깊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거 연장선인데요. 양승태 대법원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담도 계속 높아지는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외교부에서 뭐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았다. 네. 예. 법원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